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1인 1년 소비량이 약 3kg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커피에도 종류가 있고 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커피를 이야기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신우이와 올케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숙 구경희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와주시니까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용숙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로엔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용숙이라고 합니다. 예, 전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올케입니다. 네.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루엠비의 그 부사장을 맡고 있는 구경희라고 합니다. 보통 신우 이미지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독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신우로서 같이 함께 올케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이와 올케 대부분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내지는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네. 뭐랄까 불가분하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사이인데 뭐랄까요 그런 사이가 만만치 않아 보이기도 하시는데 혹시 같이 사업하시다 보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인연이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연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네. 공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같은 하숙방을 썼었고요. 대학 과정 거치면서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벌써 한 20년 정도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경희 씨 오빠랑 결혼을 할 그런 그러면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4년 정도 그럼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도 오히려 더 먼저 네, 먼저 신우분 먼저 알게 네.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 시월드라고 하는 게 사실 불편하기도 한데 뭐랄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집에서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나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자랑이라면은 저희 돌아가신 시할아버님께서 유언이 저를 손자 며느리 삼으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 얼굴에 밥풀 네. 붙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지금도 뭐 고부 갈등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우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지냈고 네. 또 오히려 남편보다도 먼저 알게 됐고 더 게다가, 많은 것들을 예. 얘기하고 오히려 또 예. 시댁에서부터 이렇게 딱 점 찍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이 커피 사업 사실 요즘에 무슨 창업이다 내지는 여러 가지도 동업이다 하면서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이 커피 사실 커피 사업이 블루오션 사업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도 네.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동기랄까 계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희는 그 평범한 일을 하다가 그 올케는 이제 주부셨고 그래서 평범한 일을 하다가 그 어느 날 2007년도 말쯤에 올케가 이제 커피를 뭐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마셔보고 이거를 좀 저렴하게 팔면 좋을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게 됐고 집은 대전이지만 청주에서 처음 작은 매장으로 6평 매장으로 커피 매장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줄 서서 먹는 커피 매장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창업하신 지가?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매장 수도 그럼 굉장히 지금 늘어났거나 확장이 됐겠습니다. 대충 뭐 그 매장 전국에 한 70여 개 매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70여 개의 매장은 일일이 다 관리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사실 이게
물론 이제 도와주는 직원분들이 있다고는 하나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시고 체킹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저희는 슈퍼바이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직영 매장을 5개까지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항상 점주의 마음에서 먼저 생각하고 점주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들에게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저가 커피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좀 고가의 마케팅을 전략을 펼치면 잘 팔리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싼 제품은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그 막연한 왜곡된 의식 때문에 저가 커피라고 하면은 왠지 원료가 좀 안 좋거나 내지는 그런 어떠한 환경, 위생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루에비 커피 저가임에도 이렇게 고급 퀄리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루에비 커피는? 저희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가의 커피지만 저품질의 원두를 썼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고 뭐 안 좋은 원두를 썼다면 그걸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지금 햇섭 인증이라든가 레인포레스트 인증이라든가 그런 고품질의 원두를 사용해서 본사의 마진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그걸 소비자한테까지 저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커피 맛이 좋고 저가 커피가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단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드시고 또 그게 줄 서서 먹는 매장이 됐고 그게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한 분야에 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장인이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맛, 또 뭐 소위 말하는 커피쟁이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해오고 또 우수한 커피를 질 좋은 커피를 싸게 해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커피를 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잘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 뭐 바리스타라고 하나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양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매장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제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과정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난립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모든 회사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로서 커피 브랜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시려고 하세요. 왠지 네.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 있고 왠지 뭔가 향기 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시작한 그런 커피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구경이 부사장님도 계시지만 매장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산지가 뭐고 이 맛이 뭐고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학원을 저희가 차리게 됐어요. 아, 근데 저보다 사실 우리 구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박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원을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는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정말 100만 원치 사서 읽어라. 내가 뒤에서 서포팅 하겠다. 그래서 학원을 오픈을 했고 정말 1대1로 굉장히 정석적으로 이제 저희 청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수강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원에서 고퀄리티의 교육을 한다고 소문나다 보니까 학원에 사실 굉장히 막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생겼었고요. 네. 그리고 매장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좋은 커피를 왜 어느 나라든 이제 나라에 구경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또 오시면 다음날 또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매장도 잘 됐고 커피 저희 학원도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이 전화 받기 바빴었어요. 가맹 문의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가맹 문의를 안 받았었어요. 왜 안 받았었냐면 가맹이라는 게 나는 내 매장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안 했다가 학원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도 되는 것도 있고 매장 경험도 있다 보니까 왜 그걸 프랜차이즈화하지 못하냐고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거를 갖추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 가맹문이 들어오는 거를 한 분 한 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가맹 전화가 아니라 단골 손님이 하셨고 또 이 손님의 친척이 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30개가 늘어나면서 이게 프랜차이즈화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 중에 커피 시인 윤보영 시인님이 한번 출연해 주셔서 이분이 커피에 관련된 시도 많이 써서 커피 시인이라는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볶는 그 냄새 때문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 주변 이웃까지 다들 자기네 집에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서 뭐 아주 놀이터가 됐다. 우리 집에서 커피를 볶는 냄새가 그 동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커피가 사실 우리나라의 원산지는 아니지만 커피가 이제 국민 음료 뭐 이렇게까지로 네네. 발전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재로서, 또는 너하고 나하고 교류하고 여러 가지 이 행사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커피가 절대 이제는 빠져서는 안 돼. 오히려 커피가 어떤 커피고, 옛날에 우리가 단순히 커피 하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산지가 어디고 네.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커피의 종류일까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까지 네. 생겨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양성 교육을 하게 생겼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커피라고만 생각을 하지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이거를 아주 극도한 매니저를 자기가 자청해서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우수한 커피, 이게 일반인들이 바리스타 공부하지 않고 향으로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향이나 다른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걸로. 커피를 커피점에 마셨을 때 네네. 이제 차별화된 어떤 맛을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시인하고 저희 이제 브랜드 이름하고 거의 이제 흡사한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한문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끌루 향기비라고 해서 커피의 향기로 이끌다, 한문으로 된 이름을 영어화해서 루앤 비가 된 건데, 이제 그런 뜻으로 커피의 향기를 손님에게 이제 그 해서 손님을 이끌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시인분의 의미와 이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공부하다 보면 커피 산지별로 다른 맛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아프리카 쪽에 그에서 이제 예가체프 지방에서 나는 예가체프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군고구마 향이 나면서 그 달콤한 맛이 나고요. 또 중남미에서 나오는 콜롬비아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산뜻한 신맛이 나는 그런 커피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개인 매장이나 드립이나 어떤 그 산지별로 나오는 싱글 오리진으로 마셨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을 놓고 보면은 그 커피의 어떤 그 비교랄까?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마실 수가 있는데, 사실 커피 학원을 다녀서 전문적으로 배우면서까지 커피를 즐기실 필요는 없고, 정말 어느 매장에 가서나 내가 이 매장에 갔는데 이 커피가 정말 나한테 맞다, 맛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우리가 밥 먹고 나서도 야, 후식 뭐 먹을까? 그러면 대부분 커피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도 그렇지만 손님이 오면 뭐 을에 그냥 커피로서 인사를 하고 네. 접대를 하고 한다 할 만큼 우리 생활 속 깊게 파고든 것이 이 커피 문화인데, 사실 이 커피도 알고 먹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입에 맞으면 그게 그냥 가장 비싼 커피고 좋은 커피는 커피다. 김치 같은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커피는 김치다. 예, 겉절이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신맛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바디감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김치는 이제 왜 금방 익은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자의 기호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커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박학다식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아무리 이게 대단한 뭐 엄청난 품종이라, 왜 루아 커피라고 하시잖아요. 예, 한 잔에 뭐 3만 원씩 예. 한다고 하지만, 어느 분들은 느낌이 찜찜하다고 이렇게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왠지 좀 찜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아무리 3만 원짜리 줘도 그냥 테이크아웃 2,500원짜리가 더 맛있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김치처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각자의 기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우리 저 서연경 PD님도 커피 매니아 중에 한 명인데 하루에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10잔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매니아시네요. 아니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밥을 안 먹고 커피를 마실 정도고. 저희 회사로 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커피 홍보 매니아, 저 홍보대사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커피가 이렇게 최근에 또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네, 좋고 유익하다고.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커피 이 사업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CEO로서 이걸 참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때야 기분 좋게 분위기 있게 마시지만 이걸 운영하는 건 또 별도의 이야기잖아요. 네. 사업하기 참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재밌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게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해서 했을 경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 매장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프랜차이즈화를 했잖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프랜차이즈한 게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작년, 재작년 정도쯤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이제 했고 작년에 본격화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500%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성장을 했는데 지금 저가 커피, 그러니까 커피를 딱 마셨을 때 당연히 이 값에 이 맛이면이라는 말을 하면 사실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금액 대비 굉장히 퀄리티 있다라는 말을 저희는 굉장히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어떤 분들이 저희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 원두를 한 봉지를 사다가 분석을 해보셨대요. 정말로.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콩을 상상을 못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 있는 콩을 사용했다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놀랐고 또 어떤 저희가 이 제품들을 어떤 걸 쓰는지까지 촬영을 해갔다는 얘기도 저희 점주님이라든가 알바생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맛이라든가 품질을 강조하는 부분을 손님이라던가 많은 점주님들이 아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계약도 굉장히 좋고요. 다음 달 지금 오픈도 지금 6개 정도 지금 밀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감사한 게 저도 이제 일취월장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금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할까 싶을 그런 굉장한 경력지 그리고 경력이 엄청나게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함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 가면 사실 굉장히 즐겁거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회사 나면 사실 성장할 일만 남아있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우리가 또 커피 마실 때 첨가물들을 많이 넣잖아요. 예를 네. 들면 설탕을 넣거나 시럽을 넣거나 뭐 여러 네. 가지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사실 비율을 고기로 치면 어떤 분은 야 내가 초고추장이나 뭐 기름장이나 소금에 안 찍어 먹겠다. 고기의 본연의 맛을 먹으려면 그냥 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커피도 어떤 분은 뭐 설탕 좀 타드릴까요? 시럽 좀 넣어드릴까요? 그러면은 쓰던지 안 쓰던지 그렇지, 신경 쓰지 맞아요. 말아라. 나는 내가 이대로 먹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커피 맛있게 먹는 팁이랄까요? 뭐 또 별도 있으면 이야기 한번 더 해주시죠. 요즘에는 그 스위트 디저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단 것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이제 뭐 이렇게 먹어야 정답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맛을 추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1위 제품이 바로 아메리카노가 매장에서 70-80%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음료들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그 초창기에는 믹스커피 시장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원두커피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믹스커피 대신에 이제는 뭐 캡슐 머신이라든지 자동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화되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가장 기본인 아메리카노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가장 행복한 곳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마시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저 영상, 저 사진 자료가 하나 있는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셔도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간판을 다는 사진인가요?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이? 지금 왼쪽에 머리 이렇게 지금 묶은 사람이 전데 예, 예. 제가 이제 취미가 포크아트 그림 그리는 거예요. 벽이라든가 가구에.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포크아트를 직접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렸는데 저때 참 많은 이슈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저 두 분이 예뻤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올라가셔서 저걸 직원들을 안 시키고 직접 저걸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거는 근데 직원들은 그리지 못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올라가서 진행을 했고요. 작품 하다 보면은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위험하다는 생각 들지 않고 잘 했습니다. 야. 네. 아 이게 바로 시월드에 있는 신우이와 올케 아주 다정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매장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어디에서 찍은 사진입니까? 저희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바리스타 학원에서 음. 둘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이제 항상 사무실이 없이 이렇게 매장 창고에서 둘이 업무를 보다가 그 2010년도에 저희가 광명에서 이제 매장을 오픈했었는데 그때는 사무실 없이 창고에서 둘이 업무 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다가 광명에 학원을 내면서 이제 학원하면서 사무실이 생기면서 너무 좋고 이제 행복해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아니 그랬습니다. 둘이 자매 같아요. 뭐 어느 누가 사실 신우이 올케 사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자매처럼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자 이곳은 또 어딜까요? 저희 그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저희가 운영하는 커피 바리스타 학원입니다. 예. 아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리스타들이 교육도 하고 예. 여기서 뭔가 자꾸 창업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런 곳이군요. 예, 예. 저희가 학원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청주 이제 본원이 있고요. 저희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분원이 광명에 있는 학원입니다. 근데 이제 청주 학원이 이제 규모도 크고 들어가 보시면 앤틱적으로 꾸며서 굉장히 예뻐요. 네. 언제 한번 제가 초대하고 싶을 만큼 정말 예쁜 그러네요. 학원입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언제 저희가 한번 취재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꼭 만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저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제가 취미가 한때 등산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아니, 사람 없다. 없다. 네. 근데 요즘엔 이게 커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아, 그래요? 악한 사람이 없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문제아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체벌 대신에 음악을 배우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탈하지도 않고 정서적으로 함양이 됐다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커피도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뭐 중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학생 때 아이들한테 아주 그 연한 커피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로 커피 그 수요일마다 하는 아이들 특기 시간에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도구로도 쓰일 정도니까 단순히 마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통하고 누구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이게 또 장비로도 쓰일 거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커피 이 앞에 잔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한 잔. 이게 어떤 커피가 이게 직접 여기 루엠비에서 만드신 커피인가요? 이게 어떤 네, 커피죠?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더치커피를 추출을 했어요. 더치커피라면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제 한 네.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건데 네. 물줄기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여기 학원에 있으면서 한 거고요. 저희가 모 탤런트 매장을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 탤런트 분께서 저희 더치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 자기 뭐 이태리도가 뭐 다 가보셨지만 처음 먹어봤다고 막 좀 진심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자, 그럼 이 커피입니다. 더치커피라는 게 네네. 정말로 액상 커피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물로 희석을 해서 타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원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도 맛있고요. 찬물도 맛있고 뜨거운 물도 맛있고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이면 맛있을까요? 뭐 보통 물이 반 정도일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따면은 너무 진하실 것 같고요. 한 2대 8 정도. 원액 한 2에 제가 한번 네. 그리고 더치 맥주, 뭐 더치 소주, 뭐 더치 칵테일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드세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마치 와인 네. 와인잔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뭐 그냥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네.
굉장히 좋네. 구수하네요. 굉장히 구수하고 편안하게 그냥 네. 예, 드실 수 입에서 있는. 이렇게 뒷맛이랄까? 입에서 이렇게 감도는 게 계속 침샘도 자극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선물 드리면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거 아스바 드리면. 이참에 예. 저도 뭐 무슨 CF를 하나 어떻게 찍어야 됐잖아. 자,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먹는 커피지만 커피에도 담긴 사연, 커피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커피 가맹점이 이렇게 많이 관리도 하시고 또 사업이 500% 성장은 했다고는 하나 네. 사실 거리 곳곳에 지금 커피점이 한 집 걸러서 한 집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랜드도 많고 커피 전문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폐업을 하는 사람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도 봤는데 다른 커피점하고 루에비 커피점의 어떠한 차별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무기로 관리를 한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무기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많은 본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검증 없이 직영점 없이 사업에 뛰어든 곳이 많은데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업종에 대해서 1년 이상은 반드시 직영 매장을 운영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을 먼저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직영점을 이어오고 있고 직영점을 5개 이상 동시에 운영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바리스타 학원을 충북 청주와 경기도 광명에서 운영을 하면서 점주들을 그쪽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트레이너들이 슈퍼바이징까지 하면서 거기에 부원장과 슈퍼바이저들은 또 한국외식음료협회 바리스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커피 전문가로서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장점이고 멈추지 않고 저희 자체도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점주들이 더 나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더 새로운 메뉴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두에 어떤 저가의 원두를 쓰는 게 아니라서 고품질의 원두를 저렴한 가격에 점주들한테 공급하고 그렇게 이제 공급받은 점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또 공급함으로써 그런 소비의 이제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저렴한 창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이하 3,960만 원의 창업 비용을 가지고 작은 매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비도 받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비도 받지 않고 있고 누구나 내는 로열티도 지금 이제 면제돼서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당찬 아주머니들과 아가씨 들은 아니고요. 네. 오빠하고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내 부인하고 내 동생하고 뭐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남편이 어떤 입장일까도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왜냐면 부부가 이제 같이 살면 아기 육아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가게점이 서로 시간을 조절을 해서 제 사업을 먼저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본인이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국경희 부사장님하고 같이 해외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애들을 뭐 한 3박 4일 정도 다 본인이 케어해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또 이제 우리 애들 학교 상담 주간이어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저는 걱정이잖아요, 엄마로서. 근데 담임선생님 얘기는 요즘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써서 내고 엄마한테 불만 없냐라고 이렇게 써서 내는데 저희 큰딸이 하는 얘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 딸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딸들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목표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한테 참 기쁘고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오늘 뭐 여러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실 이야기도 많고 하겠지만 네. 2016년 사실 다 누구나 계획을 하고 바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두 분을 뵈니까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런데 올해 계획이랄까? 올해 하고자 하는 목표? 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저 먼저 얘기. 네네네. 네. 올해 저도 굉장히 평범했던 아줌마여서 뭐 학교 나와서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임신 중에 애들만 집에서 아기만 이제 이렇게 아기만 키울 생각으로 있었다가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사니까 같이 이제 열심히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커피 입문하게 됐고 커피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양을 굉장히 푸짐하게 줬던 것 같아요. 생크림을 줄 때 남들을 2바퀴 돌릴 때 전 3바퀴 돌려줬고요. 딸기 주스 할 때 남들을 한 5알 넣을 때 전 6, 7알 넣어서 더 푸짐하게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서서 먹는 매장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매장이 하나가 됐다가 5개도 됐고 많이 증가가 되면서 체인 사업이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주식회사까지 만들게 됐는데 그거는 외적인 성장이지만 저는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회사가 커도 제가 내적인 성장이 안 되면 전 도태되는 대표밖에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석사 공부도 하게 됐고요. 지금 박사 과정도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프랜차이즈 쪽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프랜차이즈 쪽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론서에 나온 책들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도 접목을 하게 되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것도 공부하게 되고 서로가 연계가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목표는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저희 회사 올해 이제 더 많은 가맹 문의 150개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구경희 대표님도. 예, 저도 뭐 150개 매장을 오픈을 하는 것이 같이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왕재닌 회장의 그 완다그룹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어제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본인도 굉장히 작은 어떤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대 그룹으로 성장을 한 이유가 본인의 어떤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저희를 따라주고 믿고 따라줬던 점주들까지 같이 해서 올 한 해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함께하는 매장들이 더욱 늘어나서 150호점을 오픈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뭐랄까요?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마지막 코멘터리를 우리 저 이용숙 대표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사실 아마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아줌마 이제 내가 애들 키우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했다면 아마 저렇게 말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되게 뚜렷하게 무슨 뭐 목표의식이 있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이룩하게 됐고요. 전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는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도 그 강의장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갖고 있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서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니까 너무너무나 반응도 좋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 성적표가 너무 좋아서 학과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왔었어요. 너무나 현실감 있는 강의 너무 잘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 학기도 부탁한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전율로 느껴진다는 생각은 아마 굉장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TV를 끊었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을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그 1시간, 2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끊고 제가 무조건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때 일어나서 그때 왜냐면 저녁하고 밤 시간은 애들을 케어를 하고 막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이 온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시 일어나서 제가 봐야 될 책들도 보고요, 숙제도 하고요, 가르칠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꼬맹이들 이제 알림장도 보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분들도 아마 하루하루에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저같이 또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불안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성심성의껏 물어보시고 성심성의껏 답을 얻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루앤비 커피가 목표하신 150호점에 버금가는 그런 퀄리티나 맛, 모든 사람들의 인기도 같이 부합돼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찬 이 아줌마와 아가씨 둘이 게다가 시누이와 올케가 뭐랄까 이게 협업을 하면서 내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남편과 가족들한테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도 진행하는 거를 그런 믿음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매니아가 더 생길 것 같고 문의가 폭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라도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 네, 네. 한 명이라도 정말 그분들이 창업할 때는 목숨 걸고 창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전 더더욱- 재산을 다 맡기시는 그럼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더 네, 잘 책임감이 더 봐주시기를 무겁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맛있고 구수하고 또 이렇게 신선한 커피 향내가 더욱 많은 곳에 퍼지기를 두 분께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이용숙 구경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커피 매니아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